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을 맞았고 또 미증시 여파가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은 오늘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또 코스피에서는 3천억 원 이상, 또 기관은 7,7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2천억 원가량, 기관은 3,5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막판에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배당락을 통해서 시초가 흔들렸을 때 한번 낮은 가격에 사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오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정작 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 중반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지금 장 중후반부 거의 장 막판까지 지금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큰 틀은 애플과 테슬라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나스닥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 구간은 테슬라가 반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공격적으로 무엇인가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2022년도는 잘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그 다음을 생각하는 전략만 좀 세워주시는 날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거래일이 하루 남았는데 또 방향성을 찾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삼성중공업과 하나생명, 현대주산 인프라코어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용 섹터로는 외국인은 비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원택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신세계와 BGF 리테일 만났습니다. 유통 관련주들, 백화점과 또 편의점 관련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신세계 하면 백화점도 있지만 이제 면세점을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편의점도 이제는 백화점보다는 편의점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두 섹터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아래 공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죠. 근데 사실 유통 소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섹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지만 정작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유통과 소비 이쪽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하실 때입니다. 어떠한 고민?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뉴스가 지금 벌써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이 종목들밖에 없으니 이 종목군들을 지금 쫓아서 사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BGF 리테일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맞아서 유통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신세계와 BGF 리테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경기 불황에 오히려 백화점은 잘 된다라는 그쵸. 설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VIP 고객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신세계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신세계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원래부터 지금 잘 돼 왔고 여기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 이상의 실적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만한 모멘텀이 조금은 적어요. 하지만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하이엔드 쇼핑 쪽,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브랜드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의 캐시카우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면세점까지 중국이 지금 넘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세점 실적까지 포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잠시 후에 신세계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치고는 혹은 관련해서 움직인 것 치고는 늦게 지금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것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혹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여기서 더 갈까? 이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마다 기준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바닥권 대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은 저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나온 이 매도 금액이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또 부각받는 신세계 쪽으로 저는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뭐 BGF 리테일에 대해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편의점 매출에 대한 한계점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두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신세계 쪽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는 백화점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또 선점을 하고 있고 그렇죠. 면세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리오프닝 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21만 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여지는 이 21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대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26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탄력을 기대하시겠지만 일단 신세계라는 종목 특성상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오늘 종가보다는 저는 만약 내일 음봉이 나오거나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추가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유통 관련주 중에서는 신세계를 승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매수 시점은 음봉이 나올 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목표 주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범한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 관련주들, 이제 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뜬금없는 섹터일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기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니까 수소 쪽에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도가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 범한 퓨얼셀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수급 파이튼 시간 때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네. 특히 두 종목 모두 한 번씩 다 이겼던 종목입니다. 상대 기업들을.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왕중의 왕이죠. 왕중왕전을 좀 가려보자면 내년에 어떠한 수소 관련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며 그거에 따라서 누가 더 수익률을 높여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 두 기업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범한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수주가 좋았는데 내년까지도 이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그렇죠. 것이다라는 또 우리 팀장님은 실적을 중요시 맞아요. 여기시니까 그런 포인트로 잡으신 걸까요? 일단 내년은요, 뭐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고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적 위주로 혹은 수주 잔고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연초가 되면 쏟아질 겁니다. 일단 그중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정부 정책 관련 뉴스가 아닐까 하는데 정부 정책 관련해서 당연히 뭐 많은 뉴스가 나오겠지만 수소 관련 뉴스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한다면 현지의 시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전용 쪽에서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에 지금 접목시키고는 있긴 하지만 전기차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수소 에너지는
발전용 혹은 선박용 쪽으로 더 메리트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산퓨얼셀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퓨얼셀을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세보다는요 조금 길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았을 시에는 4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수소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퓨얼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가져와 주셨는데요. 9월에도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맞아요. 그때는 엑셀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까지 뜨겁진 않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LG이노텍이 지난 주말에 좋은 뉴스를 한번 꺼내놨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번 주에 전기전자 쪽 특히 그 중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1월에 아무래도 이 CES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야기 들을 뉴스가 아마 CES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CES에서 지금 부각이 될 부분은 메타버스, AR, XR, VR 이러한 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며 그리고 모듈 관련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한 이야기도 저는 주로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견고하게 버텼던 종목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위치에서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 위치에서 재공략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평선 추세가 모두 이탈이 되는 가격대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3만 원까지 조금은 느릴 수는 있어요. 네,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다시 한번 보는 하이비전 시스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